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보니 너무 반가워요. 네. 목사님 안내 일기 어떻게 재미있게 읽으셨습니까? 말로만 듣던 이제 안내 일기를 이제 읽어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번에 처음 읽어보셨어요? 네, 뭐, 뜨문뜨문 좀 읽어보긴 했지만, 완결로 읽어보기는 처음이었는데, 영화로 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감회를 느꼈습니다. 목사님은 책도 읽고 영화도 보셨어요. 네. 그 감동이 2배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 10대 소녀가 우리 인류에게 남겨준 네. 많은 이야기들이 이 짧은 일기 함축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일기는 언제 쓰여진 거죠? 1942년부터 44년까지 약 2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네덜란드 이제 암스테르담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난 시설로 이제 피한 상태에서 안내 가족 4명과 다른 유대인 가족 4명이 8명이 총 은신처라는 총 3가구에 그렇죠. 8명이 모여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렇죠. 사랑도 나오고 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네. 이런 상태에서 정말 그 읽으면서 마음이 조여오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을 우리가 느꼈을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 같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창문 밖에서 이제 고사포 소리가 들리고 네. 대포 소리가 들리고 네. 기관총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 네.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거의 뭐 불가능하죠. 노이로제에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날마다 그 유대인들이 잡혀서 이제 끌려간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네네. 이미 이제 월식은 산다고 해도 사는 게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숨막히고 급박한 그렇죠. 네. 삶의 현장이었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소녀가 조곤조곤 일기를 적어내서 정말 한 권의 책을 완성했다는 것은요. 네.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인 거죠. 그죠? 거의 그 안내 일기를 읽다 보면 이게 전쟁 중인지 아니면 평화 속에서 기록된 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는 그 부산 남항에 네네. 가끔 그 간첩선들이 이제 드나들었어요. 그죠? 그 간첩선이요? 새벽에 이제 기관총 소리가 타다닥 나는데 네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죠? 총소리가 지금 들리는데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인가 이제 부산역을 지나가는데 그 간첩선을 이제 매달아 놨더라고요. 이 잡아놓은 간첩선을 간첩선을 보셨군요. 봤습니다. 이야. 조그만 목선인데 예. 그 경주형 그 보트에 다는 스크류 있잖아요. 네네. 일제 스크류. 그렇죠, 그런데 세 그렇죠. 개를 달아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경비선이 쫓아가지를 못해서 결국은 이제 전투기가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 총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제 불안한지 모르요. 근데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일이 계속되고 있고 네. 또 언제 게슈타포가 자기 집에 닥쳐서 끌어갈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감. 그냥 문 놓고 소리만 들어도 그럼요. 이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영부인이 이 책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맞습니다. 온 인류가 이제 이런 슬픔과 아픔을 공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기문학이 참 많은 의미를 주는데 네네. 목사님 우리에게 알려진 일기문학들이 많죠. 예, 보통 이제 열화일기, 박지원의 열화일기, 네, 그 난중일기, 이순신의 난중일기, 해경궁 홍시일기, 홍씨가 쓴 네. 열화. 그리고 우리의 너무 친숙한 백범일지, 김구가 쓴. 네. 그 일기 문학이 이제 자기 사적 이야기를 이제 넣었지만 아주 세밀한 감정 부분과 맞아요. 큰 맥락으로는 이제 전국이라는 이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네네. 가장 이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일기 네. 쓰십니까? 쓰다가 중단했다가 어제부터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가 참 쓰기에 만년필이죠, 근데. 만년필 이 책에서도 그렇죠. 이제 네네네. 만년필 이야기를 안내가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일기 쓰기에는 만년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어떤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이제 볼펜으로 이제 일기를 썼고 이제 타자로 일기를 썼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만년필로 메모는 만년필로 늘 하고 있었는데 일기를 만년필로 이제 적다 보니까 이 만년필에 대한 이 독특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목사님 만년필을 몽골랑 사셨네요? 이게 아이고. 몽골랑인데
예, 비싼 걸 사셨네. 비싼 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책에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네. 한마디로 극한 절망과 허무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 네네. 그래 이런 절박한 가운데서 안내는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할까요? 사랑을 통해서 희망을 좀 사랑.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페드라고 하는 그 친구와의 굿나잇 키스를 통해서 삶을 새롭게 전개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되죠. 그 절망 같은 그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피어난 어떤 한 줄기 입맞춤, 사랑 맞습니다. 그런 소녀를 정말 흥분케 하고요. 맞습니다. 그 이 인간적인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안나 가족에 근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네. 신뢰, 믿음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떠한 절망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이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네. 그 짧은 2년의 생활이었지만 그 우리 인생을 좀 함축해 놓은 듯한 함축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절망의 가운데서 이제 안나의 꿈이 있었죠. 안나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라이트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네, 저널리스트가 되고 작가가 그럼 되는 결론적으로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가스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안나는 그 작가의 꿈을 이뤘나요? 못 이뤘나요? 그가 이루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 오토를 통해서 이루게 되었죠. 안나는 네.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지만 못했죠. 사실 여러분 이 안나의 이르기가 네. 지금 뭐 오랜 시간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아직까지. 스테디셀러로 네. 이렇게 유명한 작가가 드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나 일기를 보게 되면 이게 소년이 그냥 심심해서 좀 불안해서 적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문학적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 보통 어떻게 13세의 소녀가 이걸 적었을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문학적 깊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작가 잘 나가는 작가들도 없는 소녀 감성, 네, 또 네. 순수함 네, 네. 이것이 이제 어떤 문학적 표현이 어필이 되어서 네. 어느 기성 작가도 흉내내지 못하는 그렇죠. 그런 어떤 또 시대적 아물선을 그대로 정나게 드러낸 이런 문학적 가치를 네, 네. 이 일기문을 통해서 안내가 이제 만들어낸 걸 봅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더구나 오늘 젊은이들이 3포 시대를 지나서 이제 7포까지 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 책이 답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렇죠. 또 배우자나 사랑하는 사람과에도 사랑이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따지고 네, 네. 너무나도 수리 계산학적 접근으로 나가니까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죠. 맞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수치로 계산하면 서울에서 어떻게 아파트 살겠습니까? 맞습니다. 취직이 안 되는데 네, 네, 네. 생계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절망이지만 네. 안나는 네. 이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절박한 상황에서도 꿈을 키웠고 맞습니다.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 어떤 감성 세계를 적셔 나가는 이런 거 정말 그 10대 소녀에게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배워야 되죠. 배워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니 스스로 누가 죽이진 않잖아요. 죽음의 공포는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생각을 하면 쓰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정립되고 또 돌아보고 맞습니다.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인데 네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사고부재 음. 선동은 너무 쉽게 당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사고가 없으니까 선동을 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일희일비하고 그렇죠. 늘 비교평가하고 하는 것이 네. 자구적 어떤 사고의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만년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글쓰기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는 것은 좀 신속하고 빠르고 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잊어먹는 망각에 있어서도 이게 보는 것은 빠르고 신속하다는 것을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이후에서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글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의 어떤 서신문을 써서 복음서를 만들었듯이 네네. 사실 이제 안나 일기도 일기지만 이제 편지문의 형식, 그렇죠. PT라고 하는 그 어떤 일기장을 원인화시켜서 네. 이것을 적어놓는 모습을 보는데 각자의 삶에서 일기문을 쓴다면요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일기문을 쓰게 되면 첫째는 자기를 보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앞날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또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고가 발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글쓰기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고 쓰게 되면 무한한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글을 쓰면요 잊고 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네, 네, 맞습니다. 더 가질 것에만 우리 안목을 집중하기 때문에 네. 우리 삶에서 이제 불안하고 좌절하고 낭망이 있는데 맞습니다. 일기가 뭐예요? 지나온 나의 삶을 이제 하나하나 반추하면서 적어보는 가운데 맞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반추하면서 그렇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그때 비로소 이제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참 이거 장려해야 될 문화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그 네. 세 가구 8명이 살면서 네, 네. 그 사이에도 또 작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안에서 싸움이 있고 그렇죠. 갈등이 있고 또 사랑도 있고 맞습니다. 또 뭐 협상 합의도 있고 네, 네. 이런 작은 세계를 보는데 참 그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렇게 2년 가까이 모여 살면 누군들 그렇게 갈등이 있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좁은 공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과 한 10년 정도의 사귐이 2년 정도의 사귐에서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끈끈하고 정과 사랑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하룻밤 잡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목사님하고 그 필그림 하우스에서 이제 하루 자면서 조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됐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코를 골아서 한숨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잡으면 서로 친해지고 네네. 깊어지고 맞습니다. 또 서로를 이제 적나라하게 알 수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나가 끝까지 그들을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네. 또 포용하고 품어주는 네. 이 소녀의 어떤 아름다운 감성 네.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다 신앙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그 가족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경외감, 네.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낙마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꿈과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참혹한 현실이라도 그 가운데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맞습니다.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환경에서도 희망과 소망의 싹을 틔우는 것은요 네.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 시대가 뭐 전쟁 시대는 아니지만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또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에 비교하면 코로나도 아주 행복한 환경인 줄로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나가 이렇게 이겨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교훈을 받게 되죠.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환경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일기가 더 이제 와닿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독일군처럼 사람을 격리시키고 또 많은 사망자를 내고 네. 온갖 불안과 공포가 이 창문 너머에는 그 죽음의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난무하는 가운데 깊은 절망을 느끼는데 그보다 더 큰 공포 속에서 살았던 이 안나의 힘과 용기를 보면서요. 네.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우리 삶에서 감사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삶의 루트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안나가 짧은 2년간의 은신처의 생활에서 이제 일기를 남겼잖아요. 우리는 뭐 20년을 살든 뭐 30년을 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고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고속도로에 가보면
5분 일찍 가려다가 50년 일찍 갑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빨리 가는 인생은 뭐 결국은 죽음밖에 없잖아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엄청난 중요한 요소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위인전보다 일기가 100배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맞습니다. 위인전은 다른 사람이 써준 거잖아요. 네네. 일기는 날마다 내가 내 인생을 반추하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네. 쓰는 이야기들, 아, 이것이 정말 감동 있고 소망 있고 삶의 큰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것을 뭐 느끼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었는데 네네. 업적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위인전 써주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쓰면서 날마다 우리가 맞닿은 어떤 삶의 행복을 누리고 네네. 감사하고 또 슬프고 힘든 문제도 일기에 씀으로써 자체 정화가 되는 아, 맞습니다. 일기 자체가 많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이 생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이제 말을 들어보면 이제 미술 치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치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쓰기의 치료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상처를 고통을 이제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고 그것을 보면서 자신이 스스로 치유의 능력을 이제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미술 치료가 이제 감성의 영역이라면 네. 글쓰기는 이제 이성의 영역이니까 네. 정신적으로 네. 훨씬 큰 어떤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안나가 알았던 그 비밀을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죠? 아, 맞습니다. 이 책을 이제 읽고 아이고 젊은 애가 안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네. 일기문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음에도 알지 못했던 삶의 비밀을 안나가 알고 있었던 것을 차용해서 네, 내 삶을 더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 독서의 계절에 아주 아름다운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몽블랑 만년필도 사셨는데 큰 이제 쓰기의 즐거움을 네, 이 가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만년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촉감이요. 아주 이제 힘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그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년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에 잉크에다 만년필이 필요할 때 네네네. 피가 빨려드는 것 같아요. 그 희열. 그리고 오늘 이거를 다 써야지 하는 네네. 어떤 용기, 희망. 아, 맞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펜 쪽 끝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처럼 네. 내 오늘 삶도 조심하고 잘 선용해서 네. 많은 열매를 얻어야지. 이게 볼펜 쓰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건데 맞습니다. 만년필을 통해서 만년필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쓰기의 즐거움, 쓰는 걸 통해서 감사하고 더 나은 어떤 삶을 발견하고 미래에 접목하는 이런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